국민경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주영입니다. 자, 국가재정법 우리 이번 주까지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국가재정법 세 번째와 네 번째 각각 토요일과 일요일 날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가재정법을 정말 되게 꼼꼼하게 읽는 중이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던 내용들 그리고 처음 보는 내용들 뭔가 익숙했던 것 같은데 좀 아리까리한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뒤에 있는 문제랑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기출에서 워낙 많이 나왔었던 영역들이니까 기출문제 꼭 다시 한번 회독해 주시는 습관 들여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세 번째 보게 되는 거는요. 제56조부터 85조까지 예산 결산부터 재정 성과 관리 제도까지를 좀 보려고 해요. 재정 성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출제가 되었었죠. 23년 국가직 9급에 출제가 되었고요. 올해 예산 결산의 내용 중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보려고 하는 요 조문은 23년, 24년만 보자면 거의 기출 100% 나왔던 영역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결산은 다들 아시겠지만 결산 원칙들, 국가회계법에 결산 장부 쓰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국가재정법이 가장 예산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개별법들이 있고요. 그중에 국가회계법이 있습니다.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라는 결산의 기본 원칙이 딱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바로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입니다.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 개선의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 작성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앞에 있었던 성인지 예산서와 함께 성인지 예산서, 그 다음 결산서에 대한 내용까지 그래서 성인지 예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정부는 온실가스,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 작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도 집행 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평가. 그래서 제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결산서, 온실가스 감축 인지에 대한 글씨가 진짜 개발자이네요. 예산서, 결산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 하나는 성인지 예산서,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조문의 내용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58조 내용입니다. 중앙관서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나와 있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여기가 결산보고서 작성 제출 기한이죠. 그리고 중앙관서의 장이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니까요. 그들이 각각 회계연도마다 지금 보시는 요 기재부 장관에게 결산보고서 제출을 하면서 예비비 사용 명세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의 작성이 2월 말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국가결산보고서는 지금 이 각 부처의 결산보고서를 다 모아서 기재부 장관이 회계연도마다 작성을 합니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감사원에 제출해야 된다는 취지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그래서 2월 말, 4월 10, 5월 20 이렇게 40일 텀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60조에 나와 있죠. 결산 검사요. 감사원은 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 결산 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송부합니다. 자,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2월 말, 그 다음 4월 10일, 그 다음 5월 20일,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5월 말,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날짜고 기억하시라고 여러 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 사장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법정 예산은 아니지만 법정 예산에 준해서 법정 예산과 거의 동일한 절차대로 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기금은 집행의 자율성을 주기 위한 목적 때문에 예산에서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대부분 예산과 동일하다고 보셔야 해요. 기금 관리 주체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비추어서 공익에 맞게끔 기금에 대한 관리 운용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고요. 기금 관리 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고려해서 기금 자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그래서 기금도
운용계획안의 수립은 1월 31일까지 마치 중기사업계획서처럼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 기재부 장관의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해서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하고 기금 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되죠.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그 다음 성인지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서 작성, 온실가스 감축인지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서 작성 보이시죠? 그러니까 기금이나 지금 기금에 대해서도 성인지 예산서처럼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역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기금 운용계획서. 그러니까 기금 운용계획서란 말이 결국 예산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작성하지 않고 기금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죠.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인지 기금 운용 계획서, 성인지 기금 운용 계획서 이렇게 해서 기금에 대해서도 현재 성인지 예산제도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사용된다는 점을 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한 내용들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는 걸 거고요. 자, 그다음 요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요거. 기금 운용 계획의 변경. 예상과 달리 기금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는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금 관리 주체는 지출 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 항목에 대한 지출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어요. 기금 운용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들 중에 일부를 그냥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렇게 주요 항목에 대한 지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재부 장관과 협의 조정해서 마련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국무회의 심의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얻은 다음에 국회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을 변경해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얻은 다음 국회에 제출은 해야 되지만 국회의 의결을 얻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금융성 기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이니까 금융성 기금이 아닌 기금입니다.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 범위가 10분의 2니까요. 20%, 그러니까 20%까지는 알아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금융성 기금 제가 얘기했었죠. 금융성 기금은 30% 이하에 대해서 현재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분의 30, 30%.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기금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실제 기출됐던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사장 2예요. 지금 성과 관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2021년 12월 21일 국가지정법 개정이 되면서 첨부된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만 이게 굉장히 상세하게 들어간 게 바로 21년 12월 21일 개정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크게 두 가지, 성과 목표 관리, 그다음 성과 평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원칙,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두 가지의 제도를 통해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재정 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높여야 하고 재정 운용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에 대해서 역시 5년에 한 번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성과 목표 관리를 위해서 성과 계획서와 보고서 작성하죠.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기금 관리 주체인 걸 보니까 기금 역시 이 성과 관리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사업의 성과 목표 관리를 위해서 성과 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성과 목표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목표 관리를 위한 계획서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까지 내용들을 보셔야 합니다. 재정사업 평가는 여기서부터예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사실 국가지정법은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가지정법 시행령을 찾아봤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더니 우리 작년도 기출문제, 작년도 국가직 기출문제 기억하시나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를 하도록 요구해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평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만약에 요거 다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심층 평가 역시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정사업은 기본 원칙이 자율평가가 원칙인데요. 자율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심층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 결과에 대한 반영이 나타납니다. 이걸 재정 운용에 반영해서요. 국무회의도 보고하고 재정 운용에도 반영하고 이 성과 관리 결과를 조직이나 예산이나 인사, 보수 체계 등의 연계 반영할 수 있다고 딱 명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성과 평가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과 관리에 썼던 여러 가지 내용들의 결과들을 실제 재정 운용, 그다음 조직이나 인사나 예산이나 인사나 보수 체계 등의 연계해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85조 12 가장 마지막 내용 들어가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 목표 관리 및 성과 평가 결과, 성과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해야 하고 성과 정보가 공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과 정보에 대한 전체 내용들이 공개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쭉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문제 두 문제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2024년 국가직 9급에 나왔었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지금 결산 전에 제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이미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 결산 과정에서 모아서 같이 한번 볼게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의 원칙 중에 하나고요. 맞죠? 자,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뭐냐? 성인지 예산제도랑 같다고 했잖아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 효과, 성과 목표, 효과 분석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정부의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X입니다.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 그죠? 예산서와 보고서 두 가지를 다 작성해야 하니까 요거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그다음 23년 국가직 9급에 출제가 되었었던 바로 뒤에 있는 조문이었죠.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내용은 성과 목표 관리와 성과 평가라는 두 가지의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재정사업의 평가 결과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과 평가의 결과를 분명히 예산에 다시금 반영을 합니다. 지출 구조 조절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다고 우리 같이 읽어봤습니다. 자, 3번 재정사업의 심층평가 결과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율평가를 실시한다.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기재부 장관이 먼저 자율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스스로, 죄송해요. 부처 스스로 자율적인 평가를 하고 난 그 다음 심층평가를 진행하는 거니까요. 이게 숙소가 굉장히 어색하다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조문을 읽으셨을 때에도 그리고 평가라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볼 때에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부처가 자율적인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그때 심층평가에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사실 마지막에 4번.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가 미국의 관리예산처의 파트라는 그런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이 될 때 재정사업 평가 제도가 자율평가 다음 심층평가로 진행이 된다.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3번입니다. 파트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이 이런 제도도 있구나.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이 미국의 제도를 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구나. 이렇게 부수적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법은 내일까지 해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